자, 이번에 이제 공통 독서로 가겠습니다. 도서 제목은 연어였고요. 과제 형태는 이번에 1단계로 했습니다. 독서 의견 과제로. 이번까지 이제 연어인데요. 다음 3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제가 만들어진 자료로 여러분하고 다 했는데 이후로부터는 이제 여기서 배운 그대로 직접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렇게 과제를 주려고 그래요. 정인 씨는 독서 의견 과제, 여기는 카드 뉴스 과제, 여기는 서평 과제 이렇게 나눠서 각자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하나씩을 이제 생산해보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기술, 서평을 어떻게 쓰느냐, 서평 쓰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 그냥 쓰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긴 모든 거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있는 곳에는 규칙이 있다. 행동이 있는 곳에는 규칙이 있다. 생각하는 곳에도 규칙이 있다. 규칙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원리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찾아내는 사람은 규칙을 쉽게 찾고, 규칙을 찾아내는 사람은 그 행동을 바꿀 수 있고. 그럼 원리는 어떻게 찾을까요? 원리는 안에 상황 속에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 속에 있는 패턴을 찾아야 원리가 나와요. 그럼 그 패턴을 어떻게 찾을까요? 관찰이지. 그래서 상황이 있고 관찰이 있고,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관찰이 있고 관찰에서 패턴을 잡으면 그 패턴에서 원리가 나오고, 원리를 가지고 규칙을 만들면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학이에요. 저는 제가 그 테슬라의 머스크의 그 스토리 중에 하나 읽으면서 나하고 너무 똑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머스크는 하는 일마다 빵빵 터지잖아요. 그 방법이 나하고 똑같아. 나는 어떤 일을 보면 그 일에 있어서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 일이 잘 되는 거, 요것만 해결하면 이 일이 잘 되는 거, 그것만 찾는다는 거야. 자동차에서는 뭘 찾았냐? 배터리만 찾았대. 배터리만 해결하면 다 되는 거야. 왜? 다른 기술은 다 있었어. 우주에는 무슨 기술이냐? 회수 기술만 되면 된다는 거야. 딱 그것만 막 연구해서 그것만 찾아내. 그 다음에 이번에 교통수단 그것도 어떻게 해요? 교통 그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에서 다니는 걸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로로 가다가 갑자기 땅에 문이 딱 열리면서 차가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아래 내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계산까지 하죠. 그러면 터널로 가면 사람들이 터널 비용 비싸지 않냐 그러니까. 터널 비용을 계산을 다 해가지고 보통 차가 다니려면 넓이가 20m다. 그런데 레일 위에서 달리면 3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야. 와, 기가 막히죠. 그럼 갑자기 바퀴로 달리다가 지하로 내려와가지고 레일로 딱 내려와 레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이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초거대형 이번에 플랫폼이 내놨잖아요. 이게 바로 그 앨런의 그 전략이거든요. 저도 항상 그렇게 해요. 걸리는 부분이 뭐냐? 예를 들어 학원 운영하다 걸리는 부분이 뭐냐? 그거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일을 시작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네버. 정말 간단한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걸 이제 관찰하고 패턴을 찾고 원리를 찾고 그리고는 규칙을 딱 찾아내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도 그렇지만 건강 뭐를 만들어도 그렇고 그렇죠? 뭐를 만들어도 하나하나가 다 다른 데보다 훨씬 나은 결과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인지인성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인지인성도 보면 지금 전 세계 딱 하나예요, 이게. 지금 했던 것들이 다 보면 일반적인 수준 이상을 다 넘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전문가들 이상으로 다. 머스크하고 나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반가웠어. 정말 반가웠어. 그래서 이런 방식이 모든 건 통용돼요. 이게 자연이라는 그 규칙 안에서는 똑같은 통용입니다.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먼저 관찰, 그 사람이 움직이는 패턴, 그리고 패턴 안에서 원리, 원리에서 규칙. 그러면 규칙을
적용. 모든 것은 똑같아. 그거만 딱한 가지만 생각하면. 문제 예, 하나만 그렇죠. 예. 이미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예, 거. 대부분 이 세상에 없는 건 없잖아. 이 세상에 돌고 있는데 어느 선을 못 넘어가는 것은 바로 이 문제 하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문제 요소가 두 개. 아, 그럼 이제 그건 다 풀어야죠. 그건 다 풀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내가 말하는 것은 이 문제, 이게 문제 5개든 뭐 2개든 하여튼 그 문제잖아. 그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근데 차량에서는 배터리가 핵심이었고 나머지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는 전기 자동차에서 나머지는 크게 없잖아 지금. 현재 있는 기술이잖아 다. 나머지는 다. 다른 내용 기업은 훨씬 더 간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정말 이 그 태도 있죠. 저는 이게 꽤 됐어요.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 형성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항상 뭐를 연구해도 예, 수준급 이상의 결과물들이 항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인 씨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게. 인생에 여기서 새로운 전환점이라니까. 예. 그래서 내 말은 어떤 일을 하든 연구할 능력과 행동하는 사업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연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남의 연구를 갖다 써야 되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일을 진행하다 틀림없이 또 문제에 부딪혀. 그럼 이거 연구를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은 남하고 같아. 그 경쟁 속에서 그냥 레드오션 가버리는 거죠.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 염려를 하지 말아요. 인간은 모든 욕심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를 못 견디는 성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래가 불편한 세탁기를 만들었듯이 아무리 사람이 편하게 발달이 돼도 불편한 거는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가 내 삶에 불편한 것을 적어라 하더라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게 나의 일자리다. 예, 맞아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예. 불편한 것이 보이는데 불편한 것은 제일 먼저 남들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근데 다 찾아봤더니 그 이상 없어.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알아내는 거거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 토의 토론은요. 연어를 가지고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이 스토리만 가지고 진행할게요. 도쿠 요약 의견이니까 일단 이 질문만 가지고 한번 쭉 해볼게요. 다음 주는 어떻게 갈 거냐면 다음 주는 이 똑같은 책인데 요 질문으로 가겠어요. 요걸로 오늘 나눠드릴 거예요. 이제 이거하고 좀 다르죠. 교육 과정용 아닌가? 응? 이렇게 해서 연어해서 이렇게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생각해 오라는 거죠. 요거 이렇게. 이 질문에 답을 하라는 거죠. 예, 그렇죠. 답을 해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지금 내용은 지금 오늘 토론할 것은 요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요 큰 그림이죠. 책에 대한.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문학 독서를 할 때 3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독서 모임에서는 분석까지 가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럼 1단계에서 끝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독서 클럽 팀장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클럽 팀장은 3단계까지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3단계 훈련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독서 클럽의 팀장의 수준에서 결정하면 돼요. 자, 그러면 3단계는 이제 다음에 3단계째 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한번 먼저 이 책의 저자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5줄 내로 요약하는데 그냥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책 저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누가 얘기해 보실 분? 발제. 김영찬 선생님이. 아, 그래요? 김영찬 선생님. 오케이. 김영찬 선생님. 여기 눈에 막 예? 로봇 같아? 눈에 이게 켜가지고.
영찬 선생님. 네. 예. 여보세요? 예. 화면이 안 보여요. 얼굴. 네, 이제 보이네요. 예. 우리 저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실래요? 어제 그 과제 올리는 게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그거 화면에 네. 공유시켜도 돼요. 안녕. 잠시만요. 네. 네. 그 과제 한 거는요, 그냥 혼자만 네. 보시고,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과제 한 거는 저희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혼자만 보시고, 그거를 읽지만 마세요. 읽지만 말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 말로 풀어. 그게 바로 내가 글로 적었던 것을 내 말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자,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시간은 2분 내로요. 이 책의 그 저자 생애 말을 하는 거죠. 네네네. 아, 자, 정상부터 잠깐만요. 지금부터 저자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제일 먼저 제가 지금부터 지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코칭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해.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생애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럼 지금 어떻게에 대해서 이미 생각 가지신 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영찬 씨가 지금 말을 할 때,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구나를 잡아내면 이 사람은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만 듣는 사람은 메타인지는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듣고 나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 무서워도 돼요. 이럴 때는 이제는 우리가 여기는 배우면서 훈련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 독서 클럽에서 그랬다가 다 나갈 거예요. 자, 시작합시다. 예, 경상북도 예천에서 1961년 12월 15일 출생했고요. 1979년도에 대검 고등학교를 보내고 1984년도에 원광대학교 물리대 국문학과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해창작학과 석박사를 수료하고 1981년 대구 매일산문 낙동강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전에는 1위 중학교 국어교사 그리고 장수 산서고등학교 국어교사를 했고 현재는 우석대학교 문해창작학과 정교수,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한국작가회의 소통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줘봐. 이상입니다. 이거 꼬꼬해봐. 자, 마이크 오프 해주시고요. 네. 나중에 위로. 네. 자, 방금 영찬님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한번 누가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사전에서 찾은 내용을 순서대로 읽으셨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호흡을 예. 나눠서 이야기해볼게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준비했어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데 저자 생애부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생 연도는 67년생. 자, 잠깐만 여기서 하나 힌트를 줄게요. 네. 이때 생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나는 이 시간에 저자에 대해서 1번 뭐를, 2번 뭐를, 3번 뭐를, 4번 뭐를 말하겠습니다 라고 아예 제시를 해주고 이제 그 다음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자, 해볼 수 있겠죠? 자, 네, 첫 번째는 저자 생애, 두 번째는 전문상, 세 번째는 수상내역, 네 번째는 이 작가가 쓰는 그 문체고요. 그다음에 이 저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좋죠. 저자 생애는 태생연도는 61년생이고요. 직업은 현재 문창과 교수고 학업은 쭉 이제 국문과 중심으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석박사까지 하셨고요. 경력사항은 현재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공동위원장,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 교수, 그다음에 에었다고 이제
나왔고요. 전문 사항으로는 작가 활동은 첫 번째 작가 활동은 81년도에 시 낙동강으로 당선, 84년도 소설로 당선, 전봉준이라는 소설로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사 활동을 했는데 교사 활동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익산의 이리중학교 교사 활동하다가 전교조 활동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돼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전교조 1위 익산 지회에서 상근을 하다가 다시 장수 산서고등학교를 복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산골 학교로 가면서 그 배치가 유배지였지만 시인으로서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체험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97년도에 교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됩니다. 할 수 있었던 거는 연어가 40만 부가 판매되면서 전업 작가가 될 수 있는 활로가 되었다라고 되었고요. 그 다음에 98년부터는 이제 작업실 마련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유명한 작품으로는 연탄 한 장, 발로 차지 마라, 그거 유명한 거 있고요. 수상 내역은 뭐 많이 있는데, 뭐 서울시문학상, 그다음에 짜장면이라 2000년도에 어린이를 위한 동화 짜장면으로 원광문학상, 노장문학상, 그 다음에 이수문학상, 운동문학상 등 주로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의 이제 많이 제가 조사는 못했지만 작가를 평가하는 게 맑은 시심으로 낭만적 정서를 담아서 현실감을 포착한 시인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다음 쉬운 시어로 본원성을 환기하는 맑은 서정을 담는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어에 대한 책에 대한 특징은 현재 10개국에 출간이 되고요. 어린 지금 영국 휴거TV하고 가디언에서 휴거TV에서 선정한 것은 어린 왕자 더불어 세계 베스트 5와 탑 5 안에 들고요. 가디언 선정에서 2015년 휴가에서 읽을 베스트 도서라고 여기 대문짝만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0만 부 기념 한정판 책이 나왔고요. 20년 동안 스터디셀러로서 90년부터 했고, 또 이번 책의 특징은 채식주의자를 번역했던 그 번역가가 이거를 번역을 해 전국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저서의 특징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네, 잘했죠. 네, 박수 한번. 네, 그래도 올리온 그룹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 교수님 모십니다. 네. 다행히 이걸 정리 잘하는 저거를 네이버 지식인을 발견해가지고요. 모든 길에 그냥 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잘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방금 이제 했던 방식이 바로 벌써 말을 하기 전에 생애를 먼저 소개하는 과정에서 생애, 그 다음에 전문성 이렇게 항목을 나눴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좀 하나 더 보탠다면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죠. 제일 먼저 저자에 대한 총평을 먼저 딱 때리는 거죠. 저자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현재 저자를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자유를 추구하면서 그 당시에 그 정권과 해직 교사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직 교사가 됐었다는 말은 그 과거는 뭐 했겠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직됐겠어요? 운동을 많이 했겠지. 이게 사회 불의에 대한 운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작품을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총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 이 사람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생애, 그 다음에 업적, 그 다음에 작품, 그 다음에 뭐 특징 이런 식으로 나눠보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총평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생애도 다시 나눌 때 생애도 항상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로 말해줘라. 처음에 이 사람의 생애는 한마디로 이거였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의 생애는 지금 현재 한마디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사실 자기 가족들 엄청 희생 많이 당했거든요. 해직되면서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바로 은빛 연어를 통해서
노출시켜 준 거죠. 은빛연어가 똑같이 자기 삶하고 똑같아요. 자기 삶이요. 그냥 은빛연어 삶이. 예. 결국은 자기의 삶을 작품으로 드러내고 작품과 자기 삶을 일치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생애를 딱 정리해주고 그러면 이거를 생애를 그냥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방금 말한 것을 엮어주는 거죠. 생애하고. 예. 그러면 이 사람의 학창시절은 바로 이 일을 위한 하나의 속매제가 됐다. 그리고 해직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은빛연어가 자기 자신화됐고 그리고 해직교사이면서도 끊임없이 고통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상, 자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다. 라면서 이제 그 주제와 아래 생애들을 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글 쓸 때 하는 관계성이랍니다. 네, 그렇죠. 관계를 엮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업적 하면 이제 업적도 이제 그 사람의 업적을 아까 수상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작품들이 전부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걸 토대로 볼 때 이 사람의 업적은 자기 자신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엮어줘야 돼.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와 정말 너무 함축되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은 자신의 삶을 명예화시켰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주면서 그는 수상 내용도 자신의 삶의 결과였고 또 세계적인 확장도 결국 자신의 삶의 결과로서 나타난 업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엮어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제 할 때 저는 이제 나올 때 그냥 임시적으로 바로 한 거지만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서 좀 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엮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해줍니다. 괜찮죠 이렇게 하면? 어렵네요. 어렵긴 해요. 네. 근데 그게 매번 할 때마다 이 훈련을 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그걸 역량이 있다, 실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자의 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글을 쓰게 된 이유, 이 글을 이 은빛연어, 그러니까 연어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배경이죠, 그러니까 우리 누가 한번 읽을까요? 그러니까 이 의도잖아요. 네. 의도하고 의도와 주장 배경. 찾는 게 사실 늘 하면서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 담는다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쓴 거 그냥 읽어볼게요. 네, 읽어보세요. 작가는 익숙하고 쉬운 것만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진정한 삶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의도, 배경, 예. 주장. 이 책을 썼다. 네. 알려주기 위해서. 진정한 뭘 삶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정한 삶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 그것이 뭔데? 그거를 못 찾아서 아까 급하게 지금 생각나는 거 문제 자체만의 그 인정만 의문을 넣는데 지금 내가 그냥 알아요. 딱 들으니까 의문이 딱 들어오니까 네. 물었잖아. 근데 네. 그 답이 없으면 지금 네. 모르겠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그냥 그 뭐죠? 본연의 일을 하고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정한 삶이야라고 나 스스로 캐스터인 되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이런 부분이 토론의 대상이죠. 그 연어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의도는 왜 이 책을 썼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핵심을 가지고 이거 지금 배경을 말하면 되거든요. 예, 이거를 썼다. 왜? 진정한 삶, 그러니까 올바른 삶이죠. 예, 연어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올바른 삶이 뭐냐 이거지. 자, 그게 뭐였을까요? 그거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은 핵심 내용을 끌어안고서 이 글을 썼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왜 그랬을까요? 본성으로 인간 본성으로 회귀하잖아요. 연어 회귀하는 거 연관이 있나요?
102. 한번 다 읽으신 거 맞죠? 책 내용. 이거 안 읽으신 분들이 있어서 답이 안 나오는데. 일단 솔직하게 말해서 안 읽으신 분 내용. 우메. 어메 어쩐지 그래서 나만 어쩐지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난 읽었어. 지금 새벽에 읽고 왔어요. 아 참. 읽었는데. 아 진짜 지난번에 한글 파일이 있었는데 오늘 꼭 잊지 말고 한글 파일을 전달해 줄 테니까. 근데 이거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예. 아니, 이거 파일 우리- 하기 전에 한번 검토하고 주세요. 옛날 내용. PDF로 업데이트. PDF로 저기 비번 붙여서 걸어놓으면 돼. 예 보안 걸고 절대로 밖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출처 나오면서 팔리고 있는 책이라서 우리는 이런 책을 수백 권을 돈 주고 타이핑을 시켰어요. 이게 한 권당 보통 10만 원에서 한 50만 원씩 들었거든요. 왜냐면 교재로 쓸 책들은 전부 타이핑 해가지고 책 사기 어려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 은빛녀는 스토리 제가 한번 먼저 얘기 드릴게요. 은빛녀라는 애가 있었는데 자기 공동체에서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다니던 애예요. 이제 연어가 강에서 내려와서 바다로 해서 좀 멀리 한번 돌고 다시 회귀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은빛연어는 공동체들끼리 다니는 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이제 색깔이 은빛이야.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자기만. 근데 이제 자꾸만 뭔가 다른 걸 막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무리로 혼자 공동체가 막 그 헤엄을 치고 있는데 물가를 올라가서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물가를 올라갔더니 독수리가 그냥 달려온 거죠. 그것도 은빛이니까 잘 보이고 물소리가. 그러니까 피한다고 하는데 잘 못 피하니까 누나가 와서 여인 누나하고 같이 잡혀가지고 누나가 먹히고 살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자기는 어리니까 어른들이 도와주다가 이제 어른들은 죽거나 다치고 그리고 자기는 살고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그 공동체 안에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남한테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던데 이 책은? 응? 그런 뉘앙스가 없던데. 아니요, 지금 저기 저 애인이 누구지? 눈 맑은 영어. 눈 눈 맑은 연어도 그렇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꿈처럼 해보고 싶은 이 활동이 지금 전체 공동체에 위험을 주잖아. 내가 나가니까 그 전체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잖아요. 나오죠 스토리. 아니? 안 나올 수가 있나? 그치 내용 없었습니다. 없어요? 교수님 말씀 듣고 네. 좀 찾아봤는데 누나 그분의 누나 얘기는 있어요. 있어요? 누나 있어요. 이게 제가 구성으로 짠 거는 첫 번째 연어 이야기 자체의 기관 작가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물소리가 누나를 먹고 자기를 살린 은빛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운명에 대해서 은빛 연어가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불곰에게 목숨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별빛을 보다가 눈막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해. 그런 것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지금 문제 그게 이제 그 저자가 실제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살았어. 그래가지고 가족들에게 어려움 주고 자기 가족들 부모님들에게 어려움 주고 자기 또 아내와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제 그 얘기 지금 사실 자기 이야기야. 복사판이야 자기.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강 입구로 들어와요. 그 강 입구로 들어오면서 자기가 왜 사는지를 왜 이렇게 여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강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식으로 풀어가죠. 그래서 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또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존재함을 상생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해보죠.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강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방 있죠. 제방에서 이제 연어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예. 근데 다른 연어들은 전부 연어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과거처럼 우리는 연어길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폭포를 뛰어넘자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갔던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뛰어넘으면서 상처를 입지만 원래의 모습, 원래 연어의 모습을 가지고 도전을 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강 위로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면 거기서 결국 알을 낳고 죽는 걸로 매듭이 지어져요. 예, 이게 이제 이야기 스토리 전부거든요. 크게 보면. 그러면 이제 저자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 이거 되게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저희도 그때 연구할 때.
인간 본성으로 쓴 회기 같은데 어. 그게 뭐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좀 비교하면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갈매기 꿈하고 비교하면 쉽게 이해돼요. 갈매기 꿈은 갈등이 생겼을 때 공동체로부터 떠나잖아요. 근데 연어는 공동체에서 안 떠나. 아니, 쫓겨난 거지 떠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동양은 공동체 안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무조건 끝나 죽을 때까지 다. 근데 서양은 쫓겨냈다 해도 잘못했다고 빌고 있으면 있을 수 있잖아. 쫓겨난다는 것은 자기가 쫓겨나는 것을 받아들인 거지. 만약 그때 잘못했다고 그러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쫓겨났다고 볼 수는 없고 무리하고 갈등을 빚어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세계로 가버린 거지. 그런 것처럼 서양은 나갔다가 돌아오는 꼴. 동양은 공동체 안에서 좀 힘들어도 그 안에서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기 여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에요. 우리가 알을 낳고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이 이제 그 은빛 연어의 가장 고민이었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알 낳고 죽는 게 무슨 연어로서의 의미가 있냐? 뭔가 새로운 일과 뭐 좀 밖에 나가서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새로운 꿈을 찾아서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도 동일하게 다른 연어들과 함께 알을 낳고 죽어요. 그 과정에서 은빛 연어가 뭐라고 말을 하냐? 내가 알을 낳고 죽는 것이 바로 연어 세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에 비전을 맞추는 거죠. 그게 이제 은빛 연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자 자신도 해직되고 고통을 치르면서도 끝까지 자기 가족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쪽으로 가면서 은빛 연어가 거쳤던 우리 더 아름다운 사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과 은빛 연어가 더 나은 미래의 연어 세계를 만드는 것.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르지 않고 폭포를 뛰어오르면서 강인한, 그럼 그 강인함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냐? 건강한 알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연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건강한 연어의 세계를 만드는 거. 이걸로 이제 이야기가 종료가 되는 거죠. 제가 작가 주장을 작가는 다름의 가치 인정하며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인간 본성으로 회귀하는 삶이라고 쓰고 썼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 개연성이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그러면 지금 의도는 뭐예요? 어떤 삶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살았던 삶이 만약 다수가 자기처럼 불의에 대항하고 살았더라면 사회가 이렇게 불편해지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방식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폭포라는 난관을 거쳐야 된다. 또 여행 중에 비록 초기에는 꿈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찔러봤지만 그 찔러보는 그것마저도 결국에는 내가 리더가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막 여기저기 찌르고 다녔잖아. 막 하고 싶은 거를 하다가 사고를 내고 공동체에 위험을 줬지만 그랬기 때문에 폭포 앞에서도 도전을 해볼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건강한 공동체를 연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쪽으로. 여기서 보면 눈빛 연어가 눈 맑은 연어를 되게 뭐지 생각이 깊은 그 연어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은빛 연어가 무지개를 본 거 보면서 저런 거 같은 어떤 삶의 목적성이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이게 눈 맑은 연어가 옛날에 아는 사람 표정이 굳어지면서 옛날에 아는 연어 중에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쇠창살에 보이는 무지개가 너무 가까워서 쫓아갔다 거기 찔려 죽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더라고요. 저기 은빛 연어가.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향해서 가던 그 길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뭐가 되는 거야? 감수하고 간다는 선택. 감수하고 간다? 일단 그 은빛 연어가 좌충우돌을 하다가 실제로 공동체에 피해를 줬다니까. 그 다음에 누나에게도 주고 피해를 줬어. 피해를 주는 삶을 자기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폭포 앞에서 뛰어오르는 생각을 했고 근데 리더로 살기로 생각했고.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요. 음. 제가 여기 초반에 봤을 때 물수리한테 잡히는 이유는 얘가 은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연어들은 안 잡히기 위해서 등에 어두운 색이야. 바다색인데 얘만 은빛이야. 근데 자기 자신을 보는 거는 스스로가 자기를 못 보고 다른 연어들이 너 색깔 특이해 라고 말해줘야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게 연어는 눈이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그거는 그거에 너무 매이지 말고 이 스토리 전체에 그 하나하나의 얘기에 매이지 말고 그 전체 줄거리가 뭘 말하고 있냐면 은빛이기 때문에 더 나타나지 않도록 공동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안 나타나야 되잖아. 그렇지. 더 안 나타나야 돼. 걔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앙에 놓고 다 그렇지. 걔를 에어싸요. 싸는 그렇지. 걸로 리더가 선택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동체 전체가 얘를 살리기 위해서 걔를 보호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걔는 자꾸만 튀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거지. 그러나 그런 행동마저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은빛 연어가 이 연어 세계의 리더가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내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자가 젊었을 때 막 그냥 좌충우돌 했던 것이 그나마 그것이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불의에 앞서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내가 순응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도 내가 해직교사 앞에서 순응하지 않겠냐 이거지. 네,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 이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그 무리들이 은빛 연어를 배경에 대해서 도와줬듯이 은빛 연어는 그 자기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다른 어떤 그렇죠. 예, 마지막은 그거지 이제. 연어의 정체성을 찾게끔 배경이 그러니까 되는 문제는 익숙하고 쉬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문제고 그래서 그 관점도 있고 네.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관점. 네, 그 서로 관점이 서로. 있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책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작성하라고 그랬는데 이 책의 주제하고 그냥 내 요약하고 교훈하고 한번 묶어서 같이 얘기한다면 결국 동양의 사관이 이 책의 가장 기반이 돼 있어요. 공동체를 지켜라. 그리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러는 과정에서 네가 공동체를 지키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에 뭔가 좌충우돌 하더라도 꿈을 찾아라 이거지. 왜냐면 꿈을 찾는다는 게 어린 시절에는 꿈을 찾는다는 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근데 젊은 시절에 꿈을 안 찾고 그냥 사회가 가는 대로 따라서 간다면 결국은 성장해서도 동일한 흐름 속에 순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의 그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역사의식. 아버지가 역사거든요. 아버지의 자기는 모르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는 태어나 죽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동료들이 봤던 이야기를 해준 초록강이 얘기해 준 걸 보고 그게 이제 전달이지. 예, 그 역사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역사를 통해서 자기는 세상을 인식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리더로 살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삶의 목적을 처음에 좌충우돌하면 꿈을 찾겠다 했던데 이 꿈이 개인의 꿈이 아닌 공동체의 꿈하고 엮여지면서 죽음이라는 희생으로 매듭이지.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건강한 알을 낳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 터널을 지나가면 나약한 알을 낳게 되는 거야. 나약한 알을 낳지만 이거를 뛰어오르면 폭포로 뛰어오르면 건강한 알을 낳는다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교훈성 맞추고 갈매기는 서양적 관점 떠나라. 떠났다 돌아온다.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야.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떠났다가 근데 서양 스토리는 대부분 그래요. 아브라함도 떠났다가 돌아오고 모세도 떠났다가 돌아오고 서양 스토리는 대부분 다 떠났다가 돌아오는 스토리. 동양은 공동체를 지키는 스토리. 그 물이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지. 예.
동양 스토리.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꼭 이제 지금 사회에서도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동양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제 이것을 상황 논리로 풀자는 거지. 내 상황에서 지금 떠나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되면 결국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돌아와서 나는 더 세계,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저렇게 된 게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사단을 보냈기 때문에 일본이 나온 거예요. 그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동양 스토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찾게 된 거지. 잘 생각해보고. 우리 한국에서도 전체적인 동양 공동체관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 한국 조선시대에도 세계 문물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와서 큰일을 해냈던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 가서 큰 걸 보고 와서 우리나라를 바꾸고 이렇게 했던. 예, 그러니까 떠나느냐 남아있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당시의 상황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 나는 이럴 때는 떠나야 된다고 봐. 회오리. 그러니까 혼돈 상태. 혼돈 상태에서는 다른 세계를 보아야 돼. 또 하나는 다른 세계와의 어떤 열려있는 상태. 예, 세계가 격차가 있을 때 이제 이런 열린 상태. 이런 때는 떠났다가 돌아오는 게 좋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현장을 지키는 게 낫고 하는 거. 이건 판단은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한번 이제 오늘은 연어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 질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규를 좀 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연어까지만 지금 이대로 진행하고요. 연어 이후부터는 이제 내규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도서 목록을 미리 좀 정해봐요. 아, 그래도 되고. 예. 아무튼 그러면 내가 정리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과제는 다음 주 과제 안내할게요. 다음 모임은 그대로 토요일날 하고 질문형 독서 과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주나 아무튼 이거 연어 끝나기 전에는 내규를 정해서 과제 수행을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뭐 다른 얘기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라이브에 계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책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어로 새로 쓰인 책입니다. 아, 예, 그랬구나. 그래서 그 내용하고 좀